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날 밤, 한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주한 파출소 불빛은 내게 마지막 남은 희미한 생명의 끈 같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건네받은 따뜻한 차 한 잔과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 한마디는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어둠 속에서 다시 걸어 나올 용기를 주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진 적이 있나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 다시 일어나 희망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을 잃었던 한겨울밤, 작은 불빛처럼 다가온 한 사람의 친절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은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이제 그는 자신이 받은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한 줄기 따뜻한 햇살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도 인생에서 만난 작은 희망의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그리고 따뜻하게 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제가 태어난 곳은 경기도 안산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와 거실 하나로 이루어진 아담한 집이었지만 그곳은 제게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집 안은 늘 햇볕이 잘 들었고 창문을 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제겐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뿐인 작은 가족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철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언제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하셨습니다. 민서가, 손님이 우리 가게를 찾는 건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는 삶의 보람이 무엇인지 자연스레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두 손은 항상 기름때와 흙먼지로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만들어낸 물건들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에서 작은 바느질 일을 하셨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정갈하고 꼼꼼하다는 칭찬이 자자한 분이셨죠. 어머니는 가끔 저를 위해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작은 미싱에서 부르르 떨리며 완성되는 옷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입으면 이 세상 어디 내놔도 멋질 거야. 어머니의 그 말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릴 적엔 그 말이 마치 마법 같아서 정말 제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한 행복으로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방과 후에는 늘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야구를 하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들고 무릉덩이를 뛰어다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집안 가득 풍기는 맛있는 냄새로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나누던 대화와 웃음소리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평온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가족의 행복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마트가 생기면서 손님이 줄어드네. 우리가 팔던 물건을 거기선 더 싸게 판단다. 철물점의 매출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가족 모두의 얼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철물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가게 문을 마지막으로 닫고 돌아오시던 모습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민서가 삶이 쉽지 않다는 걸 배운다면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하시는 아버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맡은 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새벽까지 일하며 힘들 때도 많았지만 월급을 받아 부모님께 드릴 때 느끼던 뿌듯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냉혹했습니다. 가끔 작은 실수에도 크게 혼이 나고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길고 무거웠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차갑기만 한 걸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지만 다시 일어서게 한 건 제 꿈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레시피를 찾아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고 가족들에게 맛을 평가받는 시간이 제겐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만든 요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 그런 꿈이 제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에게 더 많은 돈을 보태기 위해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땀 흘려 돈을 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제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매일같이 새벽까지 땀 흘리며 번 돈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방은 고시원 방 한 칸이었지만 제게는 그래도 혼자 살아가는 작은 안식처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일을 나가고 집으로 돌아와 피곤해 지쳐 잠드는 하루하루가 단조로웠지만 적어도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오후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 계좌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는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시 제 계좌에는 월세와 생활비를 위한 돈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들은 저보다 제 정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라는 불안감에 결국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0원이 되는 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발밑에서 땅이 꺼지는 느낌이었죠. 급히 은행에 전화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어디론가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누르더군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당장 내야 할 월세를 내지 못해 고시원 관리자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고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매일 일을 나가던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와 서류 처리를 위해 근무를 자주 빠지다 보니 결국 더는 함께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공터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방 안에 틀어박힌 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루 종일 커튼을 치고 누워 있다 보니 시간의 흐름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배는 고프고 몸은 무거웠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선 이러다 정말 끝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방 안에 더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무작정 방을 나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옷을 파고들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거리는 어둡고 쓸쓸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오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때 문득 파출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발길을 돌리려는 찰나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던 경찰관 한 분이 문을 열고 다가왔습니다. 춥죠? 이 차라도 마시고 잠깐 들어와요. 그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없이 건네받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경찰관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와서 이야기해봐요. 그의 말에 이끌려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과는 다르게 그곳은 따뜻했습니다. 경찰관은 담요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아 한마디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이끌려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이야기, 끼니를 거르고 길을 헤매다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말하며 끝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요.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경찰관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삶이 힘들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건 잘한 선택이에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는 제게 자신의 도시락을 내밀며 먹으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아직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관은 파출소 대기실에서 쉴 수 있도록 담요를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푹 쉬세요. 내일 복지센터와 연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관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복지센터와 연결해 주었고 그곳에서 임시 주거지와 간단한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추운 겨울밤 작은 불빛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임시 주거지에서 새 삶을 시작하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이불과 조촐한 방이 있는 공간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임시 거처는 안전했지만 제게는 그곳이 마치 바람 앞에 촛불 같았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제공해주는 간단한 도시락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이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도시락을 먹는 손은 무겁고 밥알 하나하나가 목에 걸리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복지센터 직원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민석 씨, 기술을 배우시면 더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요리에 대한 꿈을 떠올리며 저는 직업 훈련에 등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기회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희망을 품고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직업 훈련을 시작하기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훈련비의 일부는 지원받았지만 매달 필요한 교통비와 식비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저녁에는 지친 몸으로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지쳐갔습니다. 훈련 첫날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긴장감에 땀이 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가슴 속에서 요동쳤습니다. 조리 실습이 시작되었고 작은 실수라도 할 때면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요리에 익숙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서툰 걸까?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날 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요리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강사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석 씨, 요리는 시간을 들이고 꾸준히 하면 반드시 늘게 되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저를 덮쳤습니다.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다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습니다. 발목이 심하게 삐어 병원에서는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의 냄새와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하지? 치료비와 약값은 또다시 제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고, 이를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은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지센터에 다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지원 가능한 한도를 넘어서 추가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면 민폐가 아닐까? 망설였지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경찰관은 여전히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민석 씨,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모든 게 너무 버겁습니다. 저는 발목 부상으로 일을 잃었고 생활비와 훈련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선단체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민석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날 그는 즉시 자선단체에 전화를 걸어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자선단체에서 생활비와 훈련비를 지원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래.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3년 전 그날의 제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잃고 절망 속에서 헤매던 그날의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꿈만 같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제 손으로 만든 요리와 작은 식당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분식점 희망식당은 그 이름처럼 제 삶의 희망이자 또 다른 시작점입니다.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며 느끼는 설렘과 감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갓 지은 밥에 따뜻한 김, 그리고 음식을 기다리며 미소 짓는 손님들의 모습은 제게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축복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목이 메어오는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희망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매주 월요일 저는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노숙인, 독거노인, 그리고 저처럼 삶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청년들이 주요 손님입니다. 여기서 따뜻한 한 끼라도 드시고 가세요. 이 짧은 한마디에 손님들이 고개를 숙이며 건네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제게 지난 모든 고난을 보상받는 듯한 감정을 줍니다. 무료 급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저 혼자 힘으로 준비했습니다.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며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죠. 하지만 점점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나누는 시간은 단순히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 간의 온정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자원봉사자 중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 이 식당은 우리 동네의 희망입니다.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식당을 정리하며 한참을 주방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처음 도와주셨던 경찰관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식당 한쪽에 조용히 앉아 떡볶이를 맛보시던 그분은 다 드시고 나서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석 씨, 정말 훌륭하게 자리 잡았네요. 이제는 민석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군요. 그 말은 제게 엄청난 자부심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경찰청장상 시상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사회적 공헌 활동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실천한 공로로 상을 받게 된 것이었죠. 시상식장에서 그 경찰관과 나란히 서는 순간 3년 전 그 차가운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얼어붙은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쥐어주며 같이 방법을 찾아봅시다라고 말해주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상패를 받는 순간 목이 메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의 작은 도움 없이는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경찰관과 악수를 나누며 제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던 감사를 전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저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주방에 서서 김밥을 말고 국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드나드는 소리와 환한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작은 공간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받은 따뜻한 한 끼가 제 삶을 바꿨듯 희망식당에서 나누는 음식이
또 다른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겨울 차가운 밤, 파출소에서 마주한 따뜻한 차 한 잔과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 경찰관의 한마디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제 이야기가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간에 있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줄 수 있다면 작은 친절을 나눠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희망식당은 문을 엽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큰 행복이 찾아갑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